네, 원해분트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좋은 면만 도전해야 되는 이유, 뭐 돈이 잘 벌리는 이유, 아니면 뭐 블루오션인 이유, 뭐 이런 청사진적인 면에서 좋은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든 밝은 면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컴컴한 부분이 존재하죠. 오늘은 그 어두컴컴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수익의 불안정성이에요. 말 그대로 수익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편차가 커요.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즌성, 뭐 트렌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당연히 잘 되는 만큼 비수기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뭐 사고가 났다거나 특정 지역에 좋지 않은 그런 뉴스라던가 큰 기사가 나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예약률과 직결이 됩니다. 이게 편차가 당연히 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같은 돈을 1년에 번다고 하면 스무스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매월 편차가 적은 방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돈을 관리하기도 쉽고 소비할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비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확 들어왔다가 확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불안함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매월 급여가 따박따박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살아오시다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도전했을 때 여기서 오는 불안정성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봤습니다. 두 번째 에어비앤비의 참혹한 민낯,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판도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판도라 상자를 열었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온갖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하는 그 에어비앤비 사업의 프로세스 있잖아요. 하는 일들, 체크인 준비하고 체크아웃 뭐 정리하고 고객 응대하고 뭐 요 정도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에어비앤비 사업의 프로세스인데 이거 외에도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만큼 각종 특이사항, 이것까지 있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폭설이라던가 아니면 폭우, 태풍, 뭐 호우주의보 이런 걸로 인해서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예약하신 분들이 예약을 부득이하게 체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2주 전, 3주 전에 이런 비행기 결항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일날 비행기 결항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 공간을 다른 누구에게 싸게라도 팔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많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를 열어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청소라던가 뭐 고객 응대 요거 말고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에어비앤비 사업하면 오프라인 사업일까요? 온라인 사업일까요? 좀 더 보태서 에어비앤비는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이라고도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온라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최소한의 그런 뭐 인테리어라던가 가격적인 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상위 그 이상 만실, 공실률 제로에 가까운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마케팅 부분에 소요돼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크다. 청소보다도 저는 더 컸거든요. 제가 직접 모든 걸 다 했을 때는 청소 시간보다 마케팅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라고 하면 또 기본적으로 체크인 준비, 퇴실 청소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뭐 주기적으로 스테인 오일 칠도 해줘야 되고요.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하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잔디도 제거해줘야 되고 눈이 쌓였다라고 하면 쓸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하면 할수록 더 나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판도라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콜포비아입니다. 일단 저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전화 오는 거를 거부감이라던가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화가 왔구나. 전화 오네? 누구지? 그럼 받고 광고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오랜만에 뭐 아는 친구면 반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요새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요. 이게 굉장히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화 오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밤늦게 온수가 안 나와요 라고 이제 외국인 분한테 연락이 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전화에 대해서 콜포비아라고 하죠. 이런 그 두려움이
저는 존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비단 에어비앤비 사업뿐만 아니라 저나 고객 응대를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 나만 그런가? 저만 그런 거라면 저만 그런 거다라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런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콜포비아 단어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 에어비앤비 사업의 그 어두운 면 키워드는요, 청개구리입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 청개구리냐면요, 청개구리는 뭐 항상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의 이 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그 시즌에 항상 저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항상 일을 하는 그런 시즌에는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런 느낌. 사람들이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논다, 이게 기본 디폴트인 건 맞아요. 나 혼자 사는 거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나 혼자 사는 거면 오히려 뭐 사람들이 일할 때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인기 많은 곳이나 핫플 카페나 유명 맛집이나 뭐 이런 데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저도 처음에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리는 그런 맛집들 제주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를 제가 그냥 웨이팅 없이 바로 갔을 때 그 쾌감은 짜릿합니다. 그런데 딱 한 3개월 가더라고요. 네, 3개월이 지나니까 네, 이제 그런 거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겠죠.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아니면 단체로 이제 약속을 잡거나 단체 모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스케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바쁠 때 안 바쁠 때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출근 시간이 언젠가요? 9 to 6?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체크인 시간이 뭐 4시, 체크아웃 시간이 오전 11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 하기까지는 그럼 내가 쉬는 시간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당연히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수가 안 나와요,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빔 프로젝터 사용 어떻게 하나요? 이런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응대를 해줘야 되는 비상 대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크아웃을 하고 체크인 하기까지는 청소 시간이고요, 그리고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기까지는 비상 대기 시간, 하루 24시간이 전부 다 게스트의 고객 응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상 상황이라던가 특이 상황은 사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체크인이 예를 들어서 체크인 시간이 4시라고 해도 4시에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10시,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잘 체크인 하셨는지 봐야 되고, 잘 도착했는지, 아니면 껌껌해서 길을 잃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출퇴근 시간이 저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요, 밑 빠진 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밑 빠진 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이 항아리에 지금 붓고 있는데 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이 항아리에 꽉 차야 되는데 밑에서 빠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구멍이 나 있어서 돈이 새는 곳이 경험상 굉장히 많았다. 자쿠지가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자쿠지 사용도가 높기 때문에, 온수 사용이 높기 때문에 가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가스비가 뭐 5만 원, 많아야 7만 원 나왔던 그 가스비가 겨울철에는 한 번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런 순수익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품도 주기적으로 또 나가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일이 깨졌다,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 라고 하면 체크인 없는 날짜에 화장실 타일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외 외벽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외벽 페인트 칠을 또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벽지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벽지도 한번 싹 갈아줄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게 주기적으로 이거 고치면 이게 보이고, 이거 고치면 이게 보이고, 이거 고치면 뭐 저게 보이고, 끝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시간이 날 때, 여유 있을 때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끝을 낼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어르고 달래주고 계속 다듬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같이 그런 동반자 느낌으로 숙소를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죠. 계속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에어비앤비의 어두운 면, 깜깜한 면. 6번째 키워드는요, 히키코모리. 네,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내려와서 에어비앤비 사업 시작했을 초반에 단기 임대 숙소 하나랑 이제 농어촌 민박업 숙소 하나 했을 그 시점에 대청소를 하루에 이제 2번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청소를 했던 거죠. 청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외딴 곳에서, 그때는 20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왜냐면 이게 업무 특성상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웃긴 게 고객을 응대하는 일은 맞아요. 근데 사람을 직접 대면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체크인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고객 응대도 뭐 모바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청소를 많이 했을 때는 3일 동안 누군가랑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충분히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업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제 일을 했던 게 2년 정도는 그저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뭐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도 하고, 안 그래도 이제 극N이어서 상상력이 또 풍부하다 보니까 그때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2보다는 I 성향의 분들이 조금 더 성향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7번째 에어비앤비 창업의 깜깜한 면, 별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별장이라는 키워드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제가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분명히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나의 사업체고 내가 여기가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막아두고 이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도 오게 되면은 그 공간을 자기의 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숙소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안 가고 말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입장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잖아요. 수십 명이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또 뭐 안 해주고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네, 여기서 나만의 그 규칙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괜찮은 규칙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에어비앤비의 그 어두운 면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더 하자면 그냥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는 이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도 접지 않을까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리얼한 이것보다 더 센 에어비앤비의 좀 어두운 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이런 것도 다음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